손실보상 요건. 손실보상 이왜 저 딸랑거리 싼 손실보상 요건 그 노트에 보는 바와 같이 손실보상한 거지. 목적이 공공의 필요에 그지. 공공의 필요에 대한 의한 재산권적인 침해다. 그지? 예.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침해고요. 그 다음에 이 공공의 필요라는 내용이 있잖아.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요. 재산권의 침해에 한정이 되기 때문에 제목가 있었네. 손실보상의 요건. 재산권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비재산적인 침해는 손실보상의 방법으로 보상할 수 없다 그랬다. 그지? 그 다음에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법이라 하면 어떤 법을 말합니까?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 그지? 법률이 아니라 명령에 의한 근거는 안 돼. 그지?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근데 법률적인 근거도 일반적인 근거로 가합니까? 일반적인 근거를 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필요를 위하여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 이런 수준의 근거로는 안 돼요. 그죠? 개별적으로 그 목적, 침해의 목적이 나타난 것은 뭡니까?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 그지? 예. 국가배상책임제도는 일반법이 있잖아. 국가배상법이라는 거지. 손실보상제도는 있잖아. 일반법이 없다 그랬어.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침해에 대한 근거가 구체적일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지? 그래요. 그 다음에 공권적 침해다 이런데 공권적 침해. 재산권의 침해인데 있잖아. 요 침해가 공권적이야. 공권적이라는 말은 뭡니까? 이거 공권이라는 말은 행정법에 의한 이런 말이고, 그지? 침해라는 말은 권력적인 방법이라는 거지, 그지? 권력적인 침해란 말이야, 그지? 권력적인 작용이란 말이야. 권력적인 작용이란 말은 다시 말하면 뭡니까? 강제적인 이런 말이야, 그지? 강제적인 작용이야. 강제로 하지 않고 뭐 할 수 있어요? 협의해서 매수할 수 있잖아, 그지? 요 협의 매수는 요거는 뭡니까? 요거의 법적인 성격은 뭘까? 이건 법적인 성격이 뭐겠어요? 계약이야, 그지? 계약. 공법상 계약이야, 사법상 계약이야? 판례는 사법상 계약이라고 말해, 그지? 학설은 뭐라고 말해? 학설은 뭔 소리입니까? 그 목적이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재산권을 매수하는 거다, 그지? 그래서 공법상의 계약 아니냐 이렇게 대립이 돼 있어, 그지? 학설은 공법상 계약, 판례는 사법상의 계약, 그지? 협의 매수는 말 그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소유자가 협의해서 산단 말이야, 그지? 그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는 특별한 희생, 그지? 그 다음에 요 밑에 특별한 희생이야. 특별한 희생. 특별한 희생은 뭐하고 관련 있다 그랬어? 특별한 희생은 뭐하고 관련 있어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하고 관련 있어요. 그죠?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지. 특별한 희생의 반대말은 뭐야? 일반적인 희생이잖아요. 그죠? 일반적인 희생은 재산권이 갖는 사회적 제약 범위 내에서의 희생이야. 그지? 요거는 감수해야 되는 희생이야. 그지? 그런데 특별한 희생은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 범위를 넘는 희생이다. 그지? 그럼 특별한 희생은 뭐냐에 대한 논의가 있단 말이지. 그지? 첫째 뭡니까? 형식적 기준설. 특별한 희생이 뭐냐? 특별한 희생의 의미. 첫째, 형식적 기준설 이런 게 있겠지. 둘째는 뭐 있겠어요? 그러면 실질적 기준설이 있겠지. 형식적 기준설이란 말은 뭡니까? 자, 우리 국민이 6천만 명인데 요 중에 있잖아. 이 사업으로 인해서 1,000명만 손실을 봐. 그지? 그럼 뭐야? 이
형식적 기준설에 해당돼. 인수기준설이 이거의 대표가 뭡니까? 인수기준설이야. 절대적으로 적은 소수의 사람이 이 사람이 뭡니까? 사회 전체 이익을 위해서 손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지? 그럴 때는 요 사람의 손해분에 대해서 국민 전체가 공동으로 그지? 공평 부담의 견지에서 보상해 줘야 한다는 그런 거죠. 형식적 기준설, 인수 기준설. 실질적 기준설에는 뭐 여러 가지 있어. 그지? 여기에 해당되는 게 수인 한도설도 있고요. 그다음 뭐 있어요? 상황 구속성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있어. 그지? 목적 위배설 이런 것도 있나? 그지? 가치 판단설, 사적 효용설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읽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전혀 설명 안 했나 이거? 그래요. 대표적인 게 수인 한도다. 그지?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사회적 제약의 범위 안에 있는 손해에 대해서는 수인의 범위라고 말하고요. 그걸 넘는 거를 수인 한도라고 말하는 거지. 그지? 그 옆에 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거 있잖아. 주거지역에 살고 있으면 주거지역 내에서는 뭘 지을 수 없어? 백화점이나 유흥시설 이런 걸 지을 수 없다. 그지? 그런 식의 제약은 사회적 제약 범위 내의 것이야. 보상받지 못한다. 그지? 그런데 어린이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원 예정구역 안에 토지나 건물을 수용하는 거. 이거는 어린이 공원을 짓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토지를 수용하는 것은 재산권을 강제로 빼앗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든 다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겠지. 상황구속성설은 내가 설명 안 했나? 똑같은 토지라도 그지? 요것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단 말이야. 그지? 땅값이 비싼 곳도 있고 싼 곳도 있잖아. 그지? 예. 그래. 땅값이 어디가 비싸다 그랬어요? 그건 안 했나? 안 했나 보다. 그지? 그래. 우리나라에서 땅값 제일 비싼 곳이 어딘지 알아요? 명동이요. 명동. 명동에 우리은행 지점 그 땅값이 제일 비싸대. 가봤어 근데? 가봤어요? 안 가봤어. 그죠? 나도 가보지 않았어. 어디야 근데? 옛날엔 상업은행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은행으로 바뀌었지. 한때 2등 한 적도 한 분이 있었는데 강남이 많이 뜰 때. 그래요. 헌법재판소의 태도 그게 적었는데 헌법재판소의 태도는 있잖아. 목적 위배설을 취한 듯하다 이래 나와 있어. 근데 사실은 헌법재판소의 태도가 뭔지를 알 필요는 없는 거지. 왜냐하면 이 학설이 다양하게 있는데 있잖아. 어느 하나의 입장을 일관되게 취하는 게 아니고요. 이 학설들을 복합적으로 취합니다. 그지? 요 상황에선 요거, 저 상황에선 저거 이렇게 땡겨 쓰기 때문에 현재 입장이 뭐냐 이런 거를 암기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목적 위배설이라고 인정되는 근거 보니까 손실보상에 관한 대표적인 판례가 89헌마 214 결정이야. 89헌마 214 결정 있잖아. 손실보상에 관한 대표적인 판결입니다. 요거 뭔가 하면 개발제한구역 그지? 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의 법적인 성격은 뭐야, 정민아?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법적인 성격은 배웠잖아요. 행정법 1시간에. 행정계획이야, 그지? 그래, 행정계획이야. 행정계획 중에서도 이거는 뭡니까? 어떤 성격을 지닌 행정계획이야? 이 앞에 수식을 붙이면 처분적인, 그지? 일반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 처분적인 행정계획이야. 그지? 그래요. 그래서 요 개발제한구역 지정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에 근거해서 이루어지겠어요?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도시계획. 도시계획 중에서도 있잖아. 처분적인 계획은 도시계획이 두 가지 있거든.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도시관리계획이 있거든. 여기는 뭐 들어가겠어?
관리 계획이 들어가, 그치? 도시 관리 계획에 의해서 개발 제한 구역이 지정이 됩니다. 요새는 그래서 명칭도 또 조금은 달라. 도시, 군, 도시 관리 계획, 군 관리 계획, 시군 관리 계획, 그지? 이렇게 쓰지, 그지? 어쨌든 이제 도시 관리 계획에 의해서 개발 제한 구역이 지정이 되는데,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있는 이 재산권들은 원래의 사용 목적대로 쓰기 어려운 측면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죠? 집 같은 경우에 정개축이 좀 어려운 경우도 있고 그렇다. 그지?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있잖아. 이런 경우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상을 할 필요가 있겠지. 그지? 보상을 할 필요가 있는데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해 놓고도 있잖아. 보상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뭐가 발생하겠어? 침해의 근거는 있는데 보상의 근거가 없을 때 그런 침해를 뭐라고 말한다? 수용 유사적인 침해라 그랬지, 그지? 수용 유사 침해 현상이 발생한단 말이지, 그지? 그래가지고 이게 뭡니까? 헌법재판소에 제소가 됐어. 위헌인지 아닌지 판단해달라. 어떤 판결을 했단 말이야. 헌법재판소는 있잖아. 이때 이렇게 결정했다는 거지. 어떨 때 특별한 희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결정해서 표명했어, 그렇지? 첫째 뭡니까? 첫째는 토지의 목적대로 또는 토지 현황대로 사용할 수 없어요. 토지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은 뭐야? 대지면은 대지로서, 그지? 뭐 그런 식으로 지목대로 조금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목적대로 못 쓸 때. 좀 두 번째는 토지의 사용 수익이 불가능할 때. 사용 수익은 뭐야? 사용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거야, 그지? 예. 사용 수익이 불가능할 때 하고 있잖아.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을 때는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고 봤다는 거지, 그지? 예. 특별한 희생이 아닌 것으로 본 거는 뭡니까 하면, 뭔가 하면, 지가 하락, 뭐 이런 거겠지. 땅값이 그냥 내린 것만으로는 특별한 희생이 아니다, 그지? 지가 하락하고 하나 더 뭐 있노? 노트 있잖아. 개발 가능성의 소멸, 그지? 개발 가능성의 소멸, 뭐 이런 것들은 개발 가능성 소멸. 개발 가능성이 줄었다. 요런 것들만으로는 보상해줄 수 없단 말이지, 그지? 그래서 뭡니까? 요거. 그래서 목적유 배설이라고 말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난 이후로 법이 개정이 됩니다. 어떻게 개정이 되는가 하면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있는 이 소유자들에 대해서 있잖아. 손실 보상을 하거나 아니면 매수 청구하는 거지. 매수 청구. 매수 청구라는 거는 뭐야? 국가가 사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내 땅 내 마음대로 이제 못 쓰니까 국가가 좀 사주시오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그지? 오케이. 손실보상의 대상. 자, 손실보상의 대상은 주관적인 보상, 객관적인 보상, 생활보상 이렇게 구분하고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보상의 정도에 대해서는 완전보상, 상당보상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 대인적 보상, 대물적 보상 이렇게 표현했구나, 그지? 대인적인 보상이 주관적 보상을 말하는 거고요. 대물적 보상이 객관적 보상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생활보상은 종전의 생활과 똑같은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보상을 말해, 그지? 사실은 발전의 순서예요, 그지? 대인적 보상, 대물적 보상, 손실보상 이런 개념들이 등장했다는 건데 사실 있잖아. 실제로 보상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제일 원칙적인 보상의 기준은 뭐겠어요? 당연히 대물적 보상이 근거가 됩니다, 그지? 대인적 보상이라는 거는 이거 뭐 측정할 수가 없잖아, 그지? 말하는 대로 줄 수도 없는 거고, 그지? 그래서 대물적 보상을 원칙으로 하면서 생활보상적인 요소를 많이 고려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인 거지, 그지? 생활보상 거기
생활보상에 대해서 짧게 쓰고 있는데 있잖아. 생활보상에 대해서 그냥 개괄적인 것만 여기서 하고 뒤에 또 나오니까 생활보상은 협의의 것과 광의의 것이 있어요. 생활보상은 사실 두 가지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주거대책하고 생계대책. 그러니까 주거대책하고 생계대책을 말하는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보상을 일반생활보상이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영세민들을 위한 생활보상을 특별생활보상이라 그래. 특별생활보상은 누구? 영세민을 위한 거야, 그지? 얘는 일반인을 위한 거고, 그지? 그래서 여기 다시 이주대책이 뭐야? 이게 주거대책이야, 그지? 좀 살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거고요. 아, 미안해. 맞지? 이주대책, 생계대책. 이주가 주거 맞아. 여기도 이제 이주 주거, 이주 생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광의의 생활보상은 협의의 생활보상에다가 뭘 더 포함하는가 하면 이거 더하기 간접 손실보상하고 또 뭘 더하는가 하면 부대적 손실보상을 더합니다. 이거를 광의의 생활보상이라고 말해. 지난번에 내가 간단히 어디 할까 얘기할까. 지난번에 내가 간단히 말했는데 있잖아. 그러니까 아주 자세히는 몰라도 되지만 손실보상이 크게 어떤 구도로 이루어져 있는지 볼 필요는 있겠지, 그지? 손실보상의 내용을 보면, 그지? 내용을 보면 직접 손실보상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직접 손실보상, 그 다음에 간접 손실보상, 그 다음에 생활보상 이렇게 나눴잖아, 그지? 여기서 말하는 생활보상은 뭘 말하는 거야? 협의의 생활보상을 말하는 거야, 그지? 협의의 생활보상. 직접 간접은 어떻게 구분한다 그랬어요? 직접은 뭐야? 요거는 사업 시행지에 대한 사업 시행지 내의 보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지? 간접은 뭐야? 사업 시행지 밖에 사업 시행지 외의 보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여기 재산권 보상이라는 말은 뭡니까? 그 자체, 침해 대상물 자체를 말하는 거지, 그지? 이건 침해 대상물 자체, 침해 대상물 자체에 대한 보상을 말해, 그지? 이거 전체를 재산권 보상이라고 그러네. 침해 대상물 자체에 대한 보상과 자체 보상하고 더하기 뭡니까? 부대적 손실 보상. 요 부대적 손실이 어떤 겁니까? 영업에 대한 손실, 뭐 이전료 이런 거지. 그러니까 영업에 대한 손실이라는 건 뭐야? 내가 여기서 가게 하고 있었는데 내 땅이 수용당했어. 그러면 땅 자체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져야 되지만 내가 가게 한 것에 대한 보상. 이건 뭡니까? 폐업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한 보상. 예컨대, 그지? 그 다음에 이사 가야 되잖아. 내가 공장을 하고 있었어. 그럼 공장에 대한 이전료 이런 거지. 설비에 대한 이전료 이런 게 필요하겠지. 그래서 이거는 사업 시행 대상에 대한
재산권에 대한 직접 보상이다. 그지? 간접 손실 보상이라는 것은 사업 시행지 밖의 보상인데 여기는 어떤 게 있다고? 영업 손실 보상. 그지? 예. 그다음에 환경 침해 보상, 생활 침해 보상 뭐 이런 게 있다 그랬지. 요때 영업 손실 보상이라는 거는 뭡니까? 얘는 직접 대상자가 아니니까 이 여기서 사업 시행지로부터 떨어져 있는 곳의 가게야. 여기 이 마을 전체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뭡니까? 영업상의 손실을 봤다는 거는 이런 거는 뭐라 그랬어? 유통구조의 변화로 인한 이런 거지, 그지? 유통구조의 변화로 인한 유통구조의 변화로 인한 영업손실을 말한다라고 그랬지. 예. 환경침해, 생활침해 이런 것들은 뭐 그런 적당한 예를 기억하면 될 거고요. 예. 아까 말한 협의의 생활보상은 일반적인 생활보상, 특별 생활보상, 그지? 예. 그래서 광의의 생활보상이라는 말은 광의의 생활보상이라는 말은 이거 뭡니까? 이거하고 이것까지 이것까지 합쳐서 요 피침해 대상물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 요거를 빼놓고 다 생활보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얘만 빼놓고 직접적인 요건 빼놓고 나머지 전부 다를 이렇게 전부 다를 이 광의의 생활보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거지, 그지? 우리 그러니까 손실보상이라 그러면 대표적인 게 요거잖아, 그지? 대상물 자체에 대한 보상. 그래요. 대상물 자체에 대한 보상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광의의 생활보상이라고 이해하기도 한다는 거지, 그지? 그래요. 그 다음 보상기준, 완전보상설, 상당보상설은 의미만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다, 그지? 상당보상설이라는 것은 뭡니까?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정도? 그게 포인트야, 그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정도. 객관적으로 적정한 보상이라고 판단이 되면 상당하다, 그지? 상당하다, 그지? 우리 비례 원칙에서 말하는 그 상당하다는 말과 같다, 그지? 그래요. 자, 그 다음에는 있잖아. 토지보상법상의 보상기준, 아까 한 재산권 보상을 다른 말로 직접 손실보상, 그지? 간접,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냥 기억하시고요. 요걸 좀 설명할게. 보상을 할 때는 있잖아. 보상을 할 때는 보상가액의 어떤 산정 시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 그지? 보상가액의 산정 시점 또는 보상가액의 기준. 같은 말, 그지? 뭘 보상가격으로 할 거냐, 그지? 사실은 이 땅이라는 것도 하나의 재화기 때문에, 그지? 그 물건을 뭐 할 때? 살 때 가격으로 사야 되는 거지, 그지? 살 때 가격.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수용 당시 혹은 협의 매수할 때는 매수 당시에 무슨 가격으로 해야 돼요? 시장 가격으로 하는 게 원래 원칙이겠지. 그렇잖아. 이것도 하나의 물건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형성된 이 가격으로 땅값을 결정하는 게 맞단 말이지, 그지? 그런데 땅값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가액 자체가 기본적인 단가가 큰 거지, 그지? 우리 슈퍼에 가면 있잖아. 물건 하나에 500원 깎으려고 노력한단 말이야, 그지?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있잖아. 돈을 벌어서 집을 사러 한번 가보세요. 500원씩 깎는 게 아니라 1000만 원씩 깎습니다, 그지? 그래서 운이 좋으면은 1000만 원, 2000만 원을 깎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참 이게 재밌는 게 500원은 깎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면서 1000만 원 깎으려는 노력을 사실 많이 안 하거든. 근데
충분히 깎을 수 있는데, 그지? 벌려고 생각해봐라. 1,000만 원은 1년 내내 벌어요. 힘든. 응? 응. 그래요. 어쨌든 이제 근데 이제 개발한다고 소문이 나고 계획이 발표가 되면 이 지역의 땅값이 오르잖아, 그지? 예. 땅값 오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두고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제도, 뭐 주택거래 신고제도, 이런 제도들을 두고 있는 거야, 그지? 예.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대표적으로 이런 뭐 개발할 때 쓰이는 거지, 그지? 토지거래 허가라 그럴 때 허가의 법적인 성격은 뭐라 그랬어? 인가라 그랬어, 그지? 예. 그래 어쨌든 이제 그런 제도들을 쓰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땅값이 너무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야. 또 반면 그런데 그럴 때 형성된 이 시장 가격으로 땅값을 쳐주면 국가는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는 말이지. 또 한편 있잖아. 땅값이 갑자기 띄므로써 발생한 소득은 일종의 무슨 소득에 해당돼요? 불로소득에 해당돼요. 불로소득이 무슨 말인지 알지? 불로소득. 노동하지 않고 얻게 되는 소득이란 말이에요. 그지? 불로소득은 개인한테 온전히 다 넘겨주는 게 사회 정의에 맞겠습니까? 아니면 일부분은 사회로 환원하는 게 정의에 맞습니까? 불로소득은. 전부들 어떻게 하는 게 맞아? 불로소득이라도 내 거니까 내가 다 가져가는 게 맞나? 아니면 사회에 조금이라도 나눠주는 게 맞습니까? 환원하는 게 어느 정도 정의에 부합한다, 그지? 그래서 뭘수록 로또 같은 복권일수록 있잖아, 세금이 높아요, 그죠? 한 얼마 정도 낸다 그래? 한 30%? 그지? 이 정도 낸다 그래, 그지? 많이 내는 이유는 뭡니까? 사회 환원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지? 그래요. 근데 이제 그래 큰 거는 괜찮은데 있잖아, 이런 거 있잖아. 백화점에서 경품 당첨이 됐는데 1,000만 원짜리 차를 줘. 예? 예. 내가 차가 있는데 1,000만 원짜리 당첨돼서 기쁘지? 기쁜데 있잖아. 요 1,000만 원짜리 차가 당첨이 되면 얼마를 세금으로 내야 돼? 내가 300만 원을 세금으로 내고 예컨대 뭐 그지? 300만 원을 세금으로 내고 이 차를 가져가야 되잖아. 근데 이 차를 내가 필요 없어 중고 시장에 팔면 또 뭐 이게 다 받겠어? 한 800만 원을 받으면 아니 나한테 그치? 그래서 요즘 어떻게 해요? 세금을 내줍니다, 대신. 이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면 1,300만 원을 아예 그 경품으로 이렇게 해놓는 거지. 그리고 세금도 다 내주는 이런 것도 많이 있다, 그죠? 자, 어쨌든지 이 시장 가격에 의해 가지고 이제 손실 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금액이 너무 과다해지는 문제점도 있지만 불로소득을 그 토지의 소유자 등에게 일방적으로 주게 되는 결과도 그리 바람직한 건 아니다, 그지? 그래서 뭘 하는가 하면 어떤 제도를 두고 있는가 하면 공시지가 제도라는 걸 두는 거지, 그지? 공시지가 제도는 지가를 일정 시점마다 이렇게 발표함으로써 있잖아. 요 지가가 손실보상의 기준이 되도록 하는 그런 제도인 거지, 그지? 공시지가에는 있잖아. 두 가지 종류의 공시지가가 있어요. 배웠어, 우리 옛날에, 그지? 뭐하고 뭐가 있어요? 첫째,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게 있어. 그 다음 뭐가 있어요? 개별 공시지가가 있어, 그지? 개별 공시지가는 뭐의 기준이 돼요? 이건 뭐의 기준이 돼? 과세의 기준이 됩니다. 과세의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는 뭐의 기준이 돼? 이게 손실보상의 기준이 돼. 표준지 공시지가를 근거로 개별 공시지가를 만들게 돼, 그지? 우리 요런 거 뭐 할 때 배웠노? 뭐 할 때 배웠는지는 알아야지 나중에 찾아보지. 하자의 승계할 때 배웠잖아요, 그지? 자, 표준지 공시지가를 근거로 개별 공시지가를 만드는데 표준지 공시지가에서 발생한 하자,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는 개별 공시지가의 결정에 하자가 승계하나 안 하나? 원래 6개월 지나면은 시효가 끝난 시효가 아니면 뭡니까? 유효 기간이 종료되는 것 같아. 그래요.
자, 그럼 우리 복습해 보자. 하자는 있잖아. 하자는 어떤 경우에 승계된다고 배웠어요? 원칙은 뭐야? 선행행위, 행정행위만 그 대상이 돼. 행정이 아닌 건 대상이 아니야. 하자의 성계로는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어떨 때? 동일한 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있을 때 하자가 성계된다고 말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어쨌든 얘하고 얘는 동일한 효과를 목적으로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 그래서 성계하지 않습니다. 그지? 그럼 요렇게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결정과 손실보상 사이에는 하자가 성계하나 안 하나? 성계합니까? 성우 성계하나 안 하나 이거? 자신 있게. 할 것 같습니까? 자신 있게 하라니까. 할 것 같습니다. 자신 없는 거야. 개별 공시지가와 과세 사이에는 하자가 성계합니까? 안 합니까? 태준이. 합니다. 그지? 자신 있게 합니다. 오케이. 맞습니다. 둘 다 맞아. 성계합니다. 그지? 그러면 개별 공시지가와 과세 사이에는 동일한 효과를 목적으로 합니까? 정민이. 얘하고 얘네 있잖아. 동일한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입니까? 아닙니다. 그지? 예, 그래. 그래서 있잖아. 원칙은 동일한 효과를 선행행위와 후행행위 사이에 하자성계 다시 하자성계하게 되는 요건 행정행위일 것. 그지? 선행행정행위에 하자가 있고 후행행정행위에 하자가 없을 것. 왜냐하면 후행행정행위도 하자가 있으면 성계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지. 하자의 성계 이론이 목적하는 바는 뭡니까? 행정행위의 효력 중에 어떤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거야? 불가 뭐야? 불가쟁력을 제한하기 위한 거야. 무슨 말입니까? 선행행정행위에 하자가 있었는데 있잖아. 불가쟁력에 의해서 제소기간이 종료됐어 말이야. 그런데 그 하자가 성계되면 그걸 활용해가지고 취소를 청구할 수 있잖아. 그지? 그때 등장하는 거 하자의 성계 이론이잖아. 그지? 그래서 선행행위에는 하자가 있고 후행행위에는 하자가 없을 때 하자 성계 이론이 있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하자의 정도는 뭐일 때만 한정이 돼? 뭐일 때만 대상이 돼? 취소일 때만 되겠지. 무효일 때는 안 되는 이유는 뭐야? 무효는 언제나 성계되니까. 그지? 그런 거야. 그지? 그래요. 그런데 요거는 말이야.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목적하는 바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성계됐다. 그지? 그게 뭡니까? 하자 성계에 대한 새로운 견해인 거지. 그지? 하자 성계에 대한 새로운 견해는 뭐야? 뭐가 있을 때? 예측 가능성이나 기대 가능성 이런 걸 든다. 그지? 이제 선행행위, 이 후행행위와의 관계에서 있잖아. 예측 가능성, 기대 가능성이 없을 때는 구제하는 방법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성계를 인정함으로써 구제해 줄 수 있다는 말이거든. 그지? 예. 그래. 자, 어쨌든 이제 공시지가는 뭡니까? 이런 제도를 두는 이유는 뭐야? 불로소득을 조금이라도 사회로 돌리기 위한 거다. 아니면 불로소득을 되도록이면 조금 방지하기 위한 그런 측면이 있는 거다. 그치? 예. 사실은 요거 말고도 어떤 게 있단 말입니까? 그 개발부담금이라는 거 있어. 그지? 개발부담금 기타 등 여러 가지 이름의 부담금이 개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그런 제도들을 두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있어. 그지? 여기서 이제 하나 더 그 노트에 보시면 개발 이익의 환수 이건 됐고요. 그 뒤에 보시면 있잖아. 유사한 것들을 조금 설명하고 있어. 토지 공개념 이런 것들과 관계되는 제도야. 그지? 사실 개발 이익 환수 공시지가 제도 이런 것들이 다 토지 공개념을 기반으로 해서 등장한 제도다. 그지? 토지 공개념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토지라는 것은 있잖아. 토지라는 것은 재산권 중에서도 뭐가 불가능한, 재생산이 불가능한, 재생산이 대단히 어려운 그런 재화인 거죠. 재생산이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사회 전체가 조금 나눠 써야 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토지 공개념이에요. 다른 물건은 있잖아. 이런 물건은 공개념이 등장할 수 없는 거지. 토지 공개념이라는 것은 근대 민법의 원리 중에 있잖아. 어떤 원리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는 겁니까? 소유권 절대 원칙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거야. 그지? 왜? 그 재화는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근데 그런 토지 공개념에 의해서 등장한 제도가 뭐 공시지가 제도, 개발 부담금 제도, 또 그거 말고도 뭐가 있는가 하면 토지 초과 이득세 이런 게 토지 초과 이득세. 토초세라고 불리는 토지 초과 이득세. 그리고 또 뭐가 있는가 하면 택지 소유 상한제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제도들이 이제 있다는 거지, 그지? 예. 이 두 제도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 위헌 결정을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어. 위헌을 받았다. 위헌. 우리나라에 있잖아. 토지 공개념이 처음 등장한 게 몇 년 정도인지 알아요? 언제쯤 토지 공개념이 등장했을까? 1980년대 후반에 등장합니다. 그치? 우리나라의 부동산 붐이 일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야? 비슷한 시기. 뭐와 더불어? 올림픽과 더불어 부동산 경기가 뜁니다. 그지? 예. 한편으로는 국가에서 띄운 측면도 있겠지. 뭐 좀 띄어야지 뭐 경제가 돌아간다는 측면도 있는 거고, 그지? 그래요. 그래서 이제 땅값이 오르게 되니까 이 땅도 뭐 많지도 않은데 이 땅을 조금 뭡니까? 사회 전체가 좀 나눠 써야 되겠다. 그래서 토지 공개념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재밌는 건 있잖아. 토지 공개념이라는 거는 공법학자가 들고 나와야 되는 이론이야? 사법학자가 들고 나와야 되는 이론이야? 응? 공법학자가 들고 나와야 되는 이론인데 있잖아. 우리나라는 초기에 사법 교수님들이 토지 공개념 이론을 많이 들고 나왔어요. 좀 이해하기 어려워. 응? 그건 뭐야? 공법학자가 열심히 안 했겠지, 그지? 응? 그래서 그렇겠지. 그래서 지금 이제 연세대학으로 가셨는데 옛날에 여기 내가 학교 다닐 때 한양대학에 민법 하시는 분 중에 김상용 교수님이라고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이 부분에 이제 좀 권위자? 우리나라의 토지 공개념을 거의 뭐 도입하신 초창기에. 자, 근데 있잖아요. 위헌 결정을 받았는데 위헌 결정을 받은 이유는 뭐겠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뭔가를 제한하려면 사회적 제약 범위 내에서 제한하면 오케이 인정한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는 거지, 그렇지? 예. 토지 초과 이득세는 이런 거야.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있잖아. 뭐 해서 돈 법니까? 다는 아니야, 그지? 다라고 그러면 또 이거 언론에 나가서 있잖아. 지탄의 대상이 돼요. 대부분의 기업들은 뭐 해서 돈 버는가 하면은 기술 개발해서 돈 벌잖아, 그지? R&D에서 돈 벌잖아. 근데 그 부동산으로 돈 버는 회사들이 많았다는 거지. 이 회사가 돈이 조금 생기면 부동산을 사놓습니다. 근데 이게 땅값이 뛴단 말이야, 그지? 내가 부동산 업자를 하나 알고 있는데 있잖아. 이 사람 말이 돈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돈을 먹는다는 거지. 돈이 돈 번다 그러지, 그지? 사람이 돈 버는 게 아니라 돈이 돈을 번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도 돈 있으면 한번 해봐. 어디 가서 땅을 사면 되는가 하면 지방에 가면 있잖아. 택지 개발하는 곳이 있어요. 택지 개발. 택지 개발이라는 거는 뭔가 하면 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거야. 내가 강릉에서 한 6년을 살았는데 강릉에도 구도심이 있고요. 구도심에 좀 떨어진 곳에 새로운 주택 단지를 개발합니다. 그래서 한 인구 한 5만 정도 규모의 주택 신도시를 쉽게 만드는 거야. 그 동네마다 동네 한 그 지방자치 한 구에, 그지? 그러면 이 새로 만들어진 신도시에 이제 이주를 시작하겠지, 그지? 이 신도시는 집, 뭐 건물 이런 게 최신식으로 잘 지어놨으니까 주거 환경이 좋다. 공원도 잘 도시계획에 따라 조성이 돼 있고, 그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전략이 뭔가 하면 새로운 도시를 만들므로써 이 도시 전체가 좀 규모가 커지기를 기대하고 이런 도시를 만듭니다.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 구도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좀 이사가. 그래서 구도심은 죽어버려요. 구도심은 거의 좀 슬럼화가 되고 신도시만 이렇게 커지는. 강릉에 있을 때도 나 이 동네에 살았는데 아는 교수님 강릉에 놀러 왔어. 미국 같다는 거야. 거리가.
강릉이 이래 좋아졌나. 근데 옛날 도심에 가보면, 근데 이제 그 전략이 안 먹히는 거지, 그지? 근데 요런 걸 이제 택지 개발한다 그래. 근데 요 택지 개발하는 지역에 가보면은 처음에 1년 동안 땅이 안 팔려요. 왜냐면 워낙 큰 범위로 하니까. 여기다가 이제 땅 판다는 말은 뭔가 하면 주택지, 상가지 이런 데를 임대라는 게 참 팝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러면 그 주택 지어도 되고 뭐 상가 지어도 되겠지, 그지? 지어서 파는 사람도 있고 땅 그 자체를 파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 한 3년 정도가 지나면 배로 오른다네. 대개의 경우에 그렇대. 예, 그래서 우리처럼 돈 없는 사람은 뭐 1억도 투자하기 어려운데 돈 있는 사람은 예컨대 여기서 20억을 투자한다고 봐. 그러면 처음에 1년 동안은 이 돈을 까먹는 거야. 이자를 쉽게 말하는 거지. 은행에 넣어놓을 저거를. 근데 한 3년이 지나면 이게 40억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지, 그지? 믿거나 말거나야. 내 말 듣고 투자했다 그러지는 말고. 근데 어쨌든지 이 토지 초과 이득세라는 것은 유휴 토지. 기업이 땅을 사면 그걸 공장을 짓든지 회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물려놓는 그냥 놀리는 거지. 왜? 땅값이 오르기만을 기대하고, 그지? 그런 유휴 토지에 대해서는 세금을 많이 물린다는 뜻이야. 그런데 이게 뭐 과도한 세금. 왜? 뭐 내가 놀리든 말든 내 건데, 그지? 국가가 왜 관여하냐 이거지, 그지? 뭐 그래서 위헌 결정을 받는데 재미있는 건 있잖아. 요거하고 관련해서 재미있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하면 있잖아. 법이라는 것은 있지. 법을 따르는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겠노? 법을 따르는 사람이 복 받아야 돼, 그지? 근데 법을 따르지 않은 사람이 더 유리하게 된 결과를 낳게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토지 초과 이득세가 이제 뭘 받았는가? 위헌 결정을 받았다, 그지? 위헌 결정을 받았으니까 요 뒤로는 징수를 못하지. 이후로는 징수가 안 돼요. 부가 징수가 안 돼, 그지? 부가도 안 되고 징수도 안 돼요. 부가 됐더라도 징수가 안 되니까 세금 안 내면 되는 거야. 그런데 결정 전에 낸 사람은 있잖아. 결정 전에 낸 사람은 어떻게 돌려받아야 돼요? 결정 전에 낸 사람은 뭐로 돌려받을 수 있는가 하면 굳이 돌려받으려면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해야 된다. 그지? 국가 대상으로 있잖아.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해야 돼. 부당이득 반환 소송 하기 전에 사실은 요 사전 절차로 뭐 하나 해야 돼요. 뭐 해야 돼? 태준아.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하기 전에 뭘 해야 돼? 배웠어 이거. 성결 문제를 해결해야 돼. 성결 문제. 성결 문제로서 뭘 해야 되노, 정민아? 부당이득 반환 소송 하기 전에 취소 소송을 해. 취소 소송. 만약에 안 내고 있었던 사람은 뭡니까? 징수를 못하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는데 낸 사람은 이런 절차를 거쳐야지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취소소송은 부당이득 반환소송이라는 건 언제라도 할 수 있어. 그런데 성결 문제로서 해야 되는 취소소송은 언제 할 수 있어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돼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버리면 뭐 돼? 각하돼 버려. 각하. 그러면 이게 안 되면 이것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90일이 넘은 사람은 있잖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3년 전에 부과받은 사람인데 그래 누가 이기나 보자. 계속 버틴 사람은 안 내도 되잖아. 그지? 그래서 뭡니까? 법을 준수하지 않은 자가 유리한 결과를 낳게 되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노? 국가가 있잖아. 국가가 이전에 낸 사람들도 돌려주는 게 법적인 정의에 부합하지. 그렇잖아. 법을 준수한 사람은 손해보고 법을 안 준수한 사람이 덕을 보면은 이 웃기는 거 아니야, 그지? 국가가 다 돌려주는 게 법적 정의에는 또 맞겠지, 그지? 그러니까 법리와 법적인 정의가 일치하지 않는. 그래도 국가가 다 돌려주려니까 있잖아. 돈이 없어요, 돈이. 국가 재정이 걱정이 돼. 그래. 내가 학교 오기 전에 이제 법무부에서 근무하는데 법무부에서 하는 게 이런 거야.
요런 상황에서 국가가 욕 안 먹고 참 어떻게 좀 해결하는 방법을 한번 아이디어를 내봐라. 그지? 아이디어 내봤는데 안 돼. 요래밖에 안 돼. 그런데 국가가 어쨌든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순차적으로라도 아니면 일부라도 좀 돌려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재정 뭡니까? 경제부에서 반대. 돈 없는데 뭐 파산한다고. 이게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지? 그래요. 그래서 내가 교양 시간에 있지 법을 따르는 자와 법에 저항하는 자 이런 시간이 있어. 뭐 그때 예를 많이 드는 법을 따라도 언제나 좋지만 않더라. 뭐. 오케이. 자,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부대적 손실보상 417페이지 보시면 요거는 것들은 뭐 간단한 거라서 읽고 넘어가면 됩니다. 부대적 손실보상은 아까 말한 것처럼 뭡니까? 대상 건축물 그지? 침해 대상 건물에 대한 자체에 대한 보상을 제외한 것. 그래서 자녀 건축물. 요런 거 있잖아, 봐봐. 요게 이제 태준이 땅이야. 태준이 땅인데 요게 150평이야. 근데 140평은 이게 도로에 이렇게 편입이 됐어요. 근데 10평은 편입이 안 됐어. 요 10평 요거 어떻게 할 거예요, 요거? 10평을 원래 뭐 필요한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으면 상관없는데 10평인데다가 길쭉에 뭘 지을 수도 없어. 밭으로 갈기도 좀 애매해. 그지? 바로 길 옆이라서. 요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요런 건 남은 땅을 뭐라고 하면 잔여지라 그래. 잔여지는 어떻게 하는 게 맞겠어요? 보상의 대상이 아니지만 보상해 주는 게 맞겠지. 그걸 잔여지 보상이라 그래. 잔여지 보상 나는 하기 싫어. 그러면 안 해도 돼. 잔여 건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지? 오래된 허가받지 않은 축사 이런 거 보상돼. 이런 거 보상됩니다. 그래요. 뭐 그래서 자녀 건축물 보상, 이전비 보상, 권리 보상, 광업권, 어업권.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게 이거는 이제 육지고 여기 바다야. 바다인데 내가 여기 어업권을 획득해 있다. 어업권을 갖고 있으면 내가 뭐 한다고 그래서 주로 양식업 하는 사람이야. 그지? 그런데 이거를 다 메워서 농토로 만들었다. 그지? 그러면 여기 어업권 손실 있는 거지. 보상해 줘야 된다. 그지? 아니면 뭐 여다가 뭐 유전이 나와서 바다를 판단 말이야. 그런 경우에도 보상해 줘야 되겠지. 그지? 옛날에는 근데 이걸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공유수면, 바다를 공유수면이라 그러지. 공유수면을 매립해 가지고 농토를 만드는 거 그지. 여러분 경포 가봤어요? 경포? 강릉의 경포. 그지? 경포 가면 이렇게 경포 호수가 있어요. 경포 호수가 있잖아. 요래 한 바퀴 도는데 한 4km 정도 돼요. 경포 호수에는 요로 돼 있고 길이 이래 있고 길이 이래 있고 여기 바다가 있어요. 바다. 이거는 시야 시. 요거는 호수잖아. 그죠? 요 경포 호수는 요거는 있잖아. 요거는 메워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민물고기도 살고요. 바닷물고기도 살아요. 재미있어요. 근데 옛날에 이게 이제는 경포 강릉의 자랑거리였잖아. 바다를 메어갖고 농토 만들었다고. 그지? 사실은 많이 만들었겠지. 그죠? 근데 지금은 조금
개발 독재 시대 유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 나쁘게 좀 이야기합니다. 그지? 자, 광업권도 마찬가지야. 그지? 거기가 이제 광업권 채광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받은 곳이라면 영업 손실 보상,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의 결과, 아까 설명한 것처럼 간접 손실인 영업 손실과는 구별된다. 간접 손실인 영업 손실은 어떤 거야? 유통 구조의 변화로 인한 영업 손실이라 그랬잖아요. 그지? 농업 손실, 뭐 임금 손실, 오케이. 확장 수용 보상. 자, 아까 잔여지 보상 있잖아. 조금 설명하면 조금 더 설명하면 확장 수용이라는 말은 원래 목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수용한다는 뜻이다. 그지? 그래서 확장 수용의 대표적인 게 바로 잔여지 보상인데 요거 조금 중요하게 다루기도 합니다. 그 몇 년 전에 감정평가사 시험에 한 번 나왔어요. 예, 잔여지 보상이. 예. 그래서 보상의 방법, 잔여지 보상 방법. 첫째는 뭐 하는가 하면 있잖아. 감가보상. 감가보상이라는 말은 이런 말이야. 자, 봐봐. 아까 말한 것처럼 140평은 수용이 되고 10평만 남았어. 요 10평이 140평하고 붙어 있을 때는 효용 가치가 높지만 효용 가치가 떨어졌잖아. 그지? 그래서 효용 가치가 떨어진 만큼만 보상해 준다는 뜻이야. 그래서 뭡니까? 이 땅을 수용하지는 않고 땅을 그대로 갖고 있는데 가치가 떨어졌잖아. 그지? 그 떨어진 가치만큼 보상해 주는 게 바로 감가 보상입니다. 두 번째는 매수 청구할 수 있겠지. 그지? 당연히 매수 청구할 수 있겠지. 사주시효라고 말하는 거야. 그지? 사주시효. 세 번째는 수용 청구. 요거하고 다른 점은 뭔가 하면 있잖아요. 매수 청구라는 것은 이거는 협의 매수 단계에 하는 협의 매수 단계에 하는 거야. 요거는 뭡니까? 수용 단계에서 하는 거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사업을 하려고 그래. 맨 처음에는 그러니까 단계별로 한번 살펴보면 있잖아. 맨 처음에 어떻게 하겠어? 국가가 야 우리 사업하려고 그러는데 땅 좀 팔아라고 말하겠지. 맨 처음에 뭐합니까? 협의 매수합니다. 협의. 그지? 이게 안 되면 뭐 하겠어요? 안 되면 그때부터 뭐가 수용이 진행이 된다. 그지? 수용이 진행이 되는데 맨 처음에 하는 게 뭔가 하면 요 뒤에도 나오지만 사업 인정을 받습니다. 사업 인정. 사업 인정이라는 거는 뭐야? 네가 개인의 재산권을 수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라고 국가로부터 그런 권리 인정받는 거야. 그래서 사업 인정의 법적인 성격은 뭐겠어요? 성경은 사업 인정의 법적인 성격. 국가가 있잖아. 특허야, 그지? 형성적인 행위야, 그지? 사업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는 뭐 하겠어? 그 다음에는 부동산을 감정하겠지. 땅값을 감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 다음엔 땅값에 대한 협의를 또 합니다. 이건 뭐야? 수용액, 수용가액에 대한 협의를 하는 거지, 그지?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수용 재결해. 강제로 땅값을 정해준다는 뜻이야. 수용 재결은. 이거는 수용 가액은 다른 말로 뭐야? 보상 가액을 말해. 보상액을 결정해 주는 것을 말해.
요 단계에서 하는 게 바로 매수 청구야. 예? 예. 예. 협의 매수는 요 단계에서 하는 거. 그래서 수용 사업 인정 이후에는 수용 청구를 하게 되니. 예. 요 수용 청구의 법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있잖아. 형성권이라고 그래. 형성권. 수용 청구권의 법적인 성질. 형성권이라는 말은 뭡니까? 형성권이라는 것은 수용 청구권을 행사하면 그것으로서 수용 청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뜻해요. 예. 물론 수용 청구권이 있어도 상대방이 수용하는 사람, 수용하는 수용자, 사업 시행자가 거부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소송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지? 예. 몇 분이고? 좀 더 해도 되지, 그지? 잔여지 수용 재결에 관한 소송. 잔여지 수용 재결. 이 수용 재결에 관한 소송이 어떤 소송이냐? 예, 노트 보면, 책에 보면 419페이지에 나와. 잔여지 수용 거부 재결. 수용 거부 재결. 수용 거부 재결에 대한 소송이 어떤 소송이냐에 관한 견해가 있어요. 첫째, 이거는 민사소송에 관한 민사소송이다. 민사소송설. 예. 왜냐하면 있잖아. 결국은 요 잔여지 부분을 팔아라 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그지? 그게 뭡니까, 이거? 매수 청구의 방법, 이거하고 관련되는 거지. 민사소송설. 두 번째는 취소소송에 해당된다. 취소소송은 뭐야? 잔여지 매수 청구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거부를 했기 때문에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다, 이런 거지, 그지? 세 번째는 손실보상소송이다. 손실보상소송이라는 말은 이거는 뭡니까? 원래 본수용지와 별도로 손실보상을 청구한다는 견해. 뭐 그런 견해고요. 여기가 포인트야. 요 밑에 할 거하고 구분해서 본수용, 원래 수용지, 이 수용지와 별도로 요 부분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청구한다는 견해고요. 네 번째는 손실보상 정감소송설이야. 정감소송설은 애초에 큰 덩어리로 나는 손해를 봤단 말이지, 그지? 그래서 요거는 정감소송, 정확히는 뭡니까? 손실보상 정액소송에 해당된다, 이런 뜻이야. 손실보상을 정액해 달라는 소송이다, 그지? 정액을 청구하는 것이다, 그지? 뭐 대개 이런 중요한 게 4개의 견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있잖아. 실무계에서는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수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취소 소송이 맞다. 그 다음에 그 의도가 보상액 정액을 요청하는 것인 때는 요거 있잖아, 그지? 정감 소송이 맞다.
되게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저기 그 노트 부분에 있잖아. 책 부분에 조금 순서를 바꾸면 좋은 게 419페이지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여섯째 줄, 일곱째 줄 정도 보시면 잔여지 수용 재결에 관한 불복 방법은 잔여지 수용 자체를 다툴 때는 취소 소송, 보상금을 다툴 때는 정감 소송으로 한다 돼 있잖아, 그지? 요거를 쭉 밑에 결어 뒤로 써주는 게 더 맞는 것 같아, 그지? 그러니까 맨 밑에가 결어 있잖아, 5번에 그 밑으로 옮겨주는 게, 그지? 요거를 요렇게 옮겨주란 말이지. 그 부분을 어쨌든 뭐 어디 쓰나 상관없는데 내용적으로는 견해 쓰고 그 뒤에 결론을 쓰는 게 맞겠지. 그래요. 공용 사용에 대한 수용 청구. 공용 사용의 경우에도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 그지? 그래서 어떤 경우에 사용 기간이 3년 이상일 때, 그지? 그다음에 형질의 변경이 있는 때, 그지? 그런 경우에는 사용임에도 불구하고 수용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치? 자,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 다음 시간에 간접 손실. 다음 시간 사실은 간접 손실보다 이제 수용의 절차나 불복 방법 이런 게 중요해요. 시험에 사실은 손실보상 부분에서 있잖아.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 불복을 청구하는 방법, 그지? 그 다음에 수용 유사 침해, 아까 말한 잔여지, 뭐 거의 이런 것들 위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업 끝. 수고했습니다. 네.